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재밌는 책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송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셋이 물론 이제 사실은 정박님 혼자 네. 여러분께 재밌는 책 소개해드리는데 오늘은 좀 가볍게 가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연말이고 좀 네. 가벼운 마음으로 예전에 2년 전에 한번 우리가 이런 주제를 다뤘는데요. 세계의 불가사의. 별로 좀 안 좋아하시는 와, 것 아니, 너무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제 그 부제가 잃어버린 고대 문명과 옛 지식체계. 아, 사실 오늘 네, 외계인 나오겠다, 외계인. 외계인도 나오고 뭐 다 나올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핵심은 이게 사실 이런 책들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연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에, 지연이가 콜린 윌슨하고 존 그랜트인데 네. 이 콜린 윌슨이라는 저자 때문에 사실 이 책을 제가 좀 골라봤습니다. 아,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 콜린 윌슨은 24살의 나이에 아웃사이더라는 책을 써가지고 인력 이제 세계적 필명을 떨쳤거든요. 아웃사이더? 예. 상처를 하는 사람 어디 없나? 네네. 그 아웃사이더 네, 아닙니까? 그 아웃사이더 그죠? 맞아요.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웃사이더라는 개념을 네. 이 사람의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중화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싸가 이 사람 때문에 나온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원래 이제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가 영국 사람인데 네. 1931년생이거든요. 근데 초등학교는 졸업했는데 중학교를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중퇴를 했나? 아 초졸이에요? 네. 그런데 말 그대로 도서관을 자기 학교로 삼은 거죠. 아. 그래서 12살 나이에 자기가 읽을 과학책을 연구한다고 그 도서관 다니면서 과학책 있죠. 웬만한 물리학, 화학, 생물학 이런 걸 다 자기 스스로 정서를 하고 이렇게 그걸 하기도 하고 그리고 24살 나이에 결국 이 책을 냈는데 뭐 이 책 보면 다 나오거든요. 뭐 니체,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헤세, 고흐, 사막의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 나오고 러시아의 발레리노, 니진스키 막 어마어마한 작가들이 다 나오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장 엑기스 내는 인용을 너무너무 많이 이 사람이 잘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책을 읽고 있으면 내가 마치 남한테 아는 척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아는 척.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책에 그 사람들의 사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요약 정리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막 아주 이 사람 책 한 권 딱 읽고 있으면 어디 가도 폼 잡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이제 콜린 윌슨. 콜린 윌슨.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또 제대로 된 어떤 체계적인 교육도 안 받았는데 네. 그냥 도서관을 다니고 그 다음에는 거의 뭐 노숙생활을 했다고 하죠. 그런 사람이 24살에 이 책을 탁 펼치고 나왔단 말이죠. 그럼 완전 다 까무러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막 가서 불가사의한데 간 게 아니고 그 도서관 자료들을 자기가 잘 정리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뛰어난 재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영국의 까미다 이렇게 불렸거든요. 영국의 까미? 예, 알베르 까미처럼. 그 정도예요? 까미는 부조리라는 걸 들고 나왔잖아요. 이 사람은 아웃사이더라는 개념을 들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라는 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현실에 동화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자학하고 이런 어떤 지금까지 어떤 주류적 삶을 어떻게 보면 거부하고 주류적 삶에 분노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1950년대 이 영국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등장한 세대가 비트 제너레이션 그리고 영국은 앵그리 영맨이라고 해요. 화난 젊은이들. 앵그리 영맨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문필가죠. 그러니까 그 한 시대를 대표한 사람이었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아웃사이드 개념을 가지고 이 정말 철학과 문학과 이런 것들을 딱 한번 잘라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후에 뭐 결국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바로 한 1년 후에 우리가 말하는 비틀즈의 존 레논과 그 폴 맥카트니가 만남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영국의 정신사적인 흐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좀 그렇죠. 그 사람들도 정말 어떻게 보면 영국의 주류적인 음악 이런 것들에서 완전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냈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화적인 에너지들이 이렇게 이제 터져 나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좀 영국에 콜린 윌슨이 있다면 미국에는 에릭 호프라고 이 사람도 이제 뭐 정말 정치적 교육 없이 아주 뛰어난 철학적 통찰력을 보여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요.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거리의 철학자들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그러니까 그 계열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콜린 윌슨인 거죠. 거리의 철학자가 갑자기 세계의 불가사의 하면서 책을 딱 냈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 했어요. 예. 약간 근데 세계 불가사의는 네. 물론 뭐 굉장히 호기심 가는 주제긴 한데 네.
거리의 철학자랑 잘 어울리지 안 않는 맞는 것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네. 책을 24살에 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그러니까 24살에 낸 아웃사이더를 능가하는 책은 내지를 못했죠. 그때 이제 정점 찍고 정신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 낸 책은 이제 우리나라 번역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잔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범죄 이런 것들. 어. 그러니까 좀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 컬렉트하는 거는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정말 온갖 분야의 온갖 분야의 문헌들, 잡지, 신문 이런 걸 가지고 쫙 있는 이제 하나의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보여주는 건 아주 뛰어난데 평생 어느 한 분야를 한 게 아니고 예. 이것저것 막 엄청 관심이 막 여기저기 많으셨군요, 이분이.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딱 깊이 파고 들어가지고 어떤 통찰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 망라하는 거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주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좀 까미의학을 넘어설 수 없는 거죠. 아마 그분은 또 여기서 또 정프로의 또 통찰이 또 나오네요. 네. 학교를 다니지 않은 그것이 네. 굉장히 본인한테는 약간의 컴플렉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학교에 다니면 이제 원래 뭐 국어, 수학, 산수 뭐 이렇게 다 배우잖아요. 이거를 나는 도서관에서 너네 학교 다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은 넓은 내 세계를 지적 세계를 보여주겠다. 이게 이제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 저런 분야, 뭐 물리, 화학 뭐 이렇게 전 분야 하여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 가지면서 내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걸 막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어찌 보면 컴플렉스를 혹은 뭐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역시 정프로야. 댓글 막 달릴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사실 이 까미에 이방인이 까미가 이제 그걸로 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이 에트랑제잖아요. 스트레인저. 네.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도 그 같은 개념인 거죠. 그만큼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참 근데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까미는 하나의 어떤 철학적인 거의 문호가 되었고 이번은 조금 그 아쉬움은 좀 있죠. 하나의 어떤 정보 분류를 해주고 이제 정보 전달자 정도로 조금 이제 아쉽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아주 뛰어난 지성이랄까 통찰력을 보여준 건 사실이고요. 이분이 의학 쪽에도 관심이 좀 있지 않았어요? 의학 쪽에도 뭐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네. 이런 그래서 이분이 그 책도 아마 썼을 겁니다. 무슨 책이죠? 그 루테인 아스타잔틴이라고 오. 눈에 좋은 네. 루테인 요거 썼다는 거죠, 요거. 네 딕토 네. 루테인 아스타잔틴 여기 이제 뭐 눈에 좋은 루테인이라든지 아스타잔틴 그리고 무기질 비타민 뭐 베리류들 또 결명제까지 들은 그러니까 눈에 좋은 건 그냥 다 넣었죠. 딱 이 작가랑 비슷해요. 작가도 다 총망라 있잖아요. 네. 딕토도 역시 마찬가지. 눈에 좋은 애들 다 믿을 수 있는 현지 약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재료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눈이 좀 침침하다거나 좀 피로감 쉽게 느낀다. 또 네. 요즘 이제 스마트폰 워낙 많이 보시니까 아무래도 눈 혹사를 좀 시키실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딕토 루테인 아스타잔틴 요거 지금 1당백에서 특별 할인하고 있거든요. 네. 연말 선물 포장까지 선물 포장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완벽하게 선물 포장을 딱 감동을. 해서 주신다고 네. 합니다. 왜 고양이도 있네. 고양이가 눈이 좋잖아요. 고양이 눈 엄청 좋죠. 고양이 눈이 밤에도 뭐 다 보이니까. 네, 그래서 루테인 아스타잔틴은 딕토 걸로 네. 잊지 마시고 이렇게 연말 선물하시기 너무 좋으니까. 네. 요즘 뭐 눈 안 피곤한 분 없죠? 정프로가 대표적이고. 지금 겨울철 되면 눈 건조해요, 안 건조해요? 아유 눈이 그냥 저 사막 쩍쩍 갈라집니다. 네. 논바닥처럼. 네, 근데 이거 좀 먹으면 완화되죠? 그럼 이제 논바닥에 비 내리는 거죠. 네. 네. 여튼 여러분의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 아스타잔틴은 딕토 루테인 아스타잔틴으로 꼭 잊지 마시고요. 예, 네.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링크도 걸려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들어와 보셔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세계의 불가사의. 뭐 우리 어렸을 때도 막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봤는데. 맞아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이 여기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총 이제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1부는 이제 잃어버린 고대 문명과 신화 해가지고 고대의 여러 가지 뭐 수수께끼들,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2부는 오컬트와 기적. 오컬트가 뭐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관해서 한번 다루고 있고 우리 말하는 슈퍼내추럴 초능력적인 네. 현상. 그 제3부는 이제 불가사의한 생물과 이상한 현상들, 뭐 괴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늑대 인간, 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없잖아, 근데. 네, 흡혈귀. 이런 거 없잖아. 있잖아요. 바다에 막 엄청 뱀처럼 엄청 큰 거
막 이렇게 막 용처럼 간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아니 걔는 그냥 그 생물이지 뭘 이상해. 불가사의한 생물이 아, 그래요? 있어요. 그리고 제4부는 뒤섞인 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연의 일치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웬만한 우리가 생각하는 좀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해야 될까, 예. 초자연적이다 이런 것들 한번 쭉 살펴보고 있는데, 근데 이건 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것이 이거 신기하지 않느냐, 이런 거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걸 무조건 또 과학적 입장에서 이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아니고, 이분이 아주 박학다식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분야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또 그 지식을 배양을 하면서 길러진 판단력을 가지고 상당히 이제 한 번씩 의견을 탁탁 주고 있거든요. 네. 그 상당히 그 의견이 아주 짧은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 정프로님이 네. 그것들 잘 아시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한번 또 그럼 가볼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일부 이렇게 보면 보통 이제 구성을 할 때 어떤 큰 어떤 주제 앞에 앞서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먼저 말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잃어버린 고대 문명과 신화하면서 보통 우리가 예전에 문명을 배웠지 않습니까? 가장 최초의 문명이 수메르 문명 이렇게 6, 7천 년 전 이렇게 배웠습니다만 네. 그 이상의 또 초고대 문명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또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거기에는 또 고대 문명은 결국 우주인이 와서 뭔가를 가르쳐줬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아드왕 전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공통되는 게 있다는 거죠. 뭐요? 이 지작이라는 개념이에요. 지작이. 우리가 말하는 지구 자기. 자기? 자기? 지구가 가지는 자기 있잖아요. 네. 자석에서 말 그대로 자기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자침이 지구 남북 가리키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지작이 이런 개념들을 알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뭔가 있다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좀 뭔가 이해 안 되는 현상들의 배후에 존재하는 것 같다 이거죠. 예를 들어 동물들이 네. 우리 기소 본능이 있다 이러잖아요. 네. 네네네. 그게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건 이제 지자기의 어떤 그걸 아닐까 이거죠.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저 멀리 떨어져 여기서 알을 까고 나와가지고 또 강물을 따라가지고 바다로 갔는데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그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데 철새가 막 몇천 킬로씩 철새가 가고 하는 거. 거죠. 네. 그게 결국은 지자기의 개념으로 가지고 보면 그건 해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반응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수맥 찾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이렇게. L 로든가 하는 그런 다우징 거. 로드, 예. 그 막대기 있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사실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지자기가 예민하게 느껴진 사람이 근육에 반응할 때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자기라는 개념을 쓰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웬만한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해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좀 됐어요 지금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새들이 예를 들면 철새들이 사실 그 뭐 1년에 한두 번씩 갔다 왔다 하는데 거기를 어떻게 찾냐고. 그렇죠. 근데 결국 그 뭐 부리 쪽인가 이쪽에 뭐 그 자기장을 그렇죠. 센싱할 수 있는 오. 그런 기관들이 있다. 네. 예, 그게 이제 밝혀져 갖고 지금은 뭐 미스테리 수준이 아니고 네. 그렇죠. 아 정말 대단하다 정도 네, 네. 느낌. 음. 그래서 이거는 밝혀졌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지자기 개념하고 고대의 종교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고대 종교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고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구의 어떤 다양한 인과 접촉하면서 살아간 거 아닌가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전기를 이용하면서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차도 움직이고 어두운 밤도 밝히고 그 열을 내 가지고 그죠 음식도 조리해 먹을 수 있고 이 전기를 가지고 모든 에너지를 다 활용하듯이. 네. 그러니까 이 고대 이런 지자기라는 이런 힘들을 가지고 고대인들이 이 활용하는 것들 그런 시대가 어떻게 보면 주술의 시대 아니었나. 우리 예전에 그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할 때 그런 그림들을 배웠지 않습니까? 그 동굴 고대 이제 라스코 네. 동굴 네. 벽화들 보면 그 실제로 그 짐승들이 아주 세밀하게 그려져 있고 그 짐승들을 실제 이제 찌르고 이러면 내가 현실에서도 이걸 그죠 찌르는 것으로 이어진다 이런 이론론적으로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시대는 힘하고 직접 접촉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마술로 보이는 시대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이 생각하는데 이 재밌는 게 이분은 나중에도 그 이야기 하시는데 인간이 결국 좌뇌와 우뇌가 있잖아요. 우리가 20세기 들어와서 실험하면서 이 좌뇌와 우뇌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간이 우리가 볼 때는 한 명의 인간 같은데 실제로는 좌뇌의 인간이 있고 우뇌의 인간이 내 안에 두 명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나중에 보면 환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뇌가 말하는 것을 마치 내가 다른 사람이 뭔가 다른 존재가 말하는 걸 듣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가지고 이론론적으로 가 있다가 계속 사회가 이제 복잡해졌잖아요. 농사를 짓게도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갈수록 좌뇌의 능력이 요구된다 이거죠. 언어의 능력, 비판의 능력, 분석의 능력, 그리고 이성의 능력이 요구되다 보니까 좌뇌가 일종의 자치권을 획득하게 되었다는 거죠. 좌뇌가. 네. 좌뇌가 자치권을 획득하면서 오히려 다 지배를 해버렸다는 거죠. 우뇌를 아예 다 딱 억압을 해버렸다는 거죠. 우뇌가 담당하는 게 뭐죠? 우리가 말하는 감성, 영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성의 영역들 보통 그렇게 F야, 많이 T야? 하죠. 저 F요. T죠? 나 T요. 님 T세요? 이름 요즘 거의 뭐 욕먹는 분이 네, 있는데. 욕먹는 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시발. 요즘에 젊은 감각 많이 하시네. 네. 시발.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돌아봅니다. 맞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 좌뇌가 너무나 이제 압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감의 세계, 직관의 세계를 좀 잃어버린 거 아니냐. 재밌는 비유를 해요. 시골길에 차를 몰고 간다고 생각해 보자. 네. 그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자 시골길인데 시속 80km, 현대사회는 속도의 사회잖아요. 네. 80km 몰고 가려면 우리가 이제 앞에 헤드라이트 쫙 상향등도 켜야 되고, 그죠? 이런 등이 잘 안 보일 때는 네. 내 차 안은 깜깜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그 현대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좌뇌가 폭주하는 시대는. 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뭔가 빨리 갈 수는 있는데 중간에 보는 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오로지 그 도로 따라가지고 쭉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헤드라이트의 불빛만 따라서 밖에 못 의지가 보잖아요. 갖고. 그런데 그 속도를 확 줄여보자 이거죠. 네. 7, 8km 줄이자 이거죠. 헤드라이트 불빛도 끄고 정말 불빛을 최소화해가지고 한번 걸어가보자 이거죠. 네. 그렇게 가다 보면 달빛에 비친 도로도 보이고 옆에 넘밭도 보이고 안 보이는 게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속도와 능률을 올리는데 좌뇌는 아주 기여를 했지만 우뇌라는 것들을 너무 억압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현대의 우리 과제는 그러니까 콜린 윌슨의 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걸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그 잃어버렸던 그 옛날의 지식 체계를 지금의 어떤 과학적 방법으로 회복하려는 시도를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면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것 꿈을 가지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이제 그런 아드왕의 전설이랄까. 고대의 이런 어떤 것들. 그런 수수께끼 같은 것들을 더 연구한 이유가 그냥 이렇게 호기심뿐 물론 이제 그것도 있겠으나 호기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잃어버렸던 그런 운의 역할, 운의 어떤 흐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네. 과거에 빛났던 문명을 통해서 한번 좀 찾아보자 이런 그렇죠, 의미가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보면 뭐 이게 제일 먼저 영국 사람이니까 아드왕 전설부터 시작하거든요. 네. 아드왕 전설이 뭐죠? 칼 뽑는 건가요? 엑스칼리버 그게 맞아요? 그것도 있고 네. 성배를 찾는 게 나오잖아요. 성배. 성배. 네. 이게 본래 그 예수가 박성배 씨. 그 어? 성배 찾는 그거 뭐죠? 그럼 영화. 다빈치 코드. 다빈치 코드. 아 그게 성배 씨였나? 에? 아 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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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스러운 잠. 아니 뭐. 네, 성배. 성배 씨. 박성배 씨.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본래 이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뭐 보혈을 그 피를 받은 거를 이제 성배고 그 성배가 모든 걸 이루어준다. 네네. 우리 영화도 있잖아요. 저 레이더스. 인디아나 존스도 인디아나 사실 존스. 성배 전설하고 맞아요. 연결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결국은 예수의 보혈을 받은 그 성배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이제 예수의 무덤 자리를 그 마련해 준 사람이죠. 네. 아리마대 요셉이 그 성배를 영국 브리튼으로 가져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찾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전설하고 같이 보통 아드왕 전설하면 그 성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엑스칼리버 이걸로 이제 유명하죠. 네. 근데 이제 결국 아드왕이 언제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드왕을 여기 네.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본래 이제 영국이 그 켈트족이 예, 브리튼 예, 사람들이 예. 그래서 브리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왔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로마가 들어왔다가 네. 그래서 로마가 다시 철수를 하면서 네. 이제 결국 그 앵글로 색슨이 들어오잖아요. 음. 그 앵글로 색슨이 들어와 갖고 이제 싸움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브리튼인이 결국 밀려났단 말이죠. 네. 그 밀려났는데 그때 이제 앵글로 색슨 사람들하고 싸움할 때 바로 브리튼 사람들의 지휘자 뭐 아르토리우스 이 사람을 아드왕이라고 보통 지칭해요. 그러니까 아드왕이. 브리튼 그때 당시 그냥 섬에 음. 그 섬나라에 원래 살던 사람들의 지도자. 네네. 그래서 브리튼 이제 사람들. 앵글로색슨 애들이 들어올 때 그들과 맞서 싸웠던 네네. 그 섬에 있던 왕 이 사람이 네. 아드왕이군요. 보통 이제 서기 한 6세기 정도 이렇게 6세기 정도 있죠. 우리로 따지면 뭐 신라 시대쯤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삼국시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아드왕 같은 경우가 이제 결국 뭐 아시다시피 전투에서 치명상을 입고 그래서 이제 아드왕이 글래스톤베리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매장되었다. 그랬는데 그 무덤에 뭐 나중에 지금 발굴을 하니까 아주 큰 남자의 이제 머리뼈가 나오고 뭐 이러니까 이게 아드왕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건데 이제 그런 전설들이 이제 이 성배하고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다 이거죠. 결국 성배라는 게 뭘 뜻하냐 이거죠. 성배. 네. 성배. 성스러운 잔이 뭘 뜻하냐 이거죠. 성배. 뭔가를 담아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 거기 콜라겐 담아놓지 않았을까? 콜라겐. 플랜트 콜라겐. 플랜트 콜라겐 담아놨죠. 우리가 플랜트 지금은 콜라겐. 콜라겐을 너무 그 생선에서 유래한 그 콜라겐을 많이 먹잖아요. 네, 네. 그 생선 유래 콜라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금속 우려라든지 뭐 미세 플라스틱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네. 하지만 식물성 콜라겐 즉 라오스의 청정구역에서 키운 히비스커스에서 추출한 이 콜라겐은 네. 식물 고유의 항산화 성분이 함유가 돼 있고 이런 뭐 중금속이라든지 혹은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로울 수 있단 말이죠. 네. 마음 놓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콜라겐. 바로 플랜트 콜라겐이 아닌가. 지금 마음 놓고 하나씩 지금 먹어볼까요? 먹어봐야죠. 네. 네, 지금 이렇게 포장도 아주 엑스칼리버인 듯 네, 뽑아서 편하게 돼 있고요. 이거야. 이거는 젤리가 아니네요. 이건 젤리 아닙니다. 네.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네, 쪽쪽 빨아 드시고요. 다양한 형태가 있네요. 네. 저번에 난 젤리가 좋던데. 아, 또 맛있는데 젤리도 맛있고. 네, 네. 뭐 편하게 골라서 드시면 되겠고요. 이건 또 매출의 3%를 라오스 농민들에게 기부하는. 아, 그래요? 착해 여기 회사 사람들이. 아,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플랜트 콜라겐을 드시면 되는데 또 일당배 구독자를 위한 1+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나는 내가 먹고 하나는 사랑하는 누구 줄까요? 그녀에게 주시고. 아, 네, 저랑 물론 이제 아내가 되겠죠. 네. 네, 우리 지선 씨도 네. 남친구한테 주시고요. 남편 주겠습니다. 1+1으로 이렇게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링크도 다 준비해놨고요. 한번 드셔보시면 확실히 피부가 촉촉해지는 그 느낌 받으실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랜트 콜라겐 함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성배 같은 경우가 본래 이제 아드왕의 소유였는데 네. 적에게 빼앗긴 제사를 지내는 그 도구하고 동일시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판본들의 전설은 끼어 들어가니까 자 그런데 이 성배가 뭘 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성배라는 것은 보통 예전에 우리가 보면 잔이나 컵이라는 것은 다산과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여자? 여자죠 여자. 네. 여성의 원리죠. 그러면 보통 이제 여기서 창제비들이 나오잖아요. 칼잡이들. 이 기사 원탁의 기사. 네. 라운드 테이블의 기사도 원탁 기사가 참 아도왕이랑 나오는 건가요? 네. 아드왕과 원탁의 기사죠. 결국은 뭐냐면 남성의 원리죠. 창이라든가 칼은 기본적으로 찌른다. 남성 원리죠. 찌른다. 그걸 담는다는 것은 여성 원리고. 뚫는다. 뭐, 네, 하여튼 그런 식인 거죠. 뭐? 창. 찌른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 자체는 성배 자체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뭐 진짜 실제 하느냐, 아도왕이 정말로 존재했느냐 이걸 다 떠나가지고 이게 결국 인간이 저 너머에 뭔가 있을 것이다, 무엇인가 존재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동경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끊임없이 가지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이것들이 결국 이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인간은 아주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저쪽에 무지개 너머에 뭐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끊임없이 그걸 위해 달려가는 그게 바로 아주 인간적인 거죠. 그렇죠. 인간이지만 인간을 뛰어넘는 인간. 끊임없이 나의 꿈을 쫓고 네. 비전을 놓치지 않고 그런 게 이제 인간의 본 모습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고대 어떤 지식의 체계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게 아동의 전설이 아유 예전 뭐 나중에 나오는 기독교 전설하고 뒤섞여 갖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 뭐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가 결국 인간이 신이 없다면 인간은 신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아동의 전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지금도 그 아드왕이 이제 쫓겨났잖아요. 네. 쫓겨나가지고 영국의 서쪽이죠. 서쪽 지방으로 쫓겨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웨일스 지방.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지난 그 남아있는 나날에서도 코널 지방으로 여행을 가거든요. 영국의 가장 서쪽 지방에. 네네.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어떻게 보면 아드왕의 원형이라는 것은 서쪽 지방, 서쪽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기원이라고 할까. 이런 영국인들의 뭐 그런 의식 같은 게 좀 있는 거군요. 뭐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 것 같습니다. 영국 땅의 맨 서쪽에는 우리의 기원과 같은 이런 게 좀 있다. 뭐 아더왕 같은 경우가 이제 좀 그런 식의 서쪽에서 이제 아더왕의 무덤도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아발론이라는 뭐 그 섬, 네. 그거 자체가 이제 아드왕이 아발론이라는 섬도 그런 거하고 연결되니까 아드왕의 삶과 죽음과 연결되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서부 지방 이런 쪽에 많이 좀 존재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소설에서도 왜 영국을 여행하러 간다고 했을 때 서쪽으로 찾아갔을까, 그 남아있는 나날에서 주인공의 여행의 여정이 네. 그것도 좀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약간 서방정토 같은 느낌일까요? 그렇네요. 죽음을 이렇게 가는 게 아. 불교에서. 서방 점토라는 네. 근데 사실 좀 재밌는 게 중국에서도 어떤 나아가는 곳은 동쪽이 아니거든요. 서쪽이란 말이죠. 이제 인도라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불교라는 문명을 갖고 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핵심은 서쪽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청나라 같은 경우도 서쪽으로 가서 이제 신강 영토를 얻었고, 네. 당나라 때도 계속 가다가 탈라스 전투에서 졌습니다. 서쪽으로 계속 가거든요. 러시아도 서쪽으로 가려고 그랬죠. 러시아도요? 아닌가요? 러시아는 러시아? 동쪽 아닌가? 맞나? 독일이 서쪽으로 가려고 그랬나? 독일은 서도 가고 동으로 가고 다. 양쪽으로 갔구나. 독일은 참 욕심 많아.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한쪽을 택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서쪽이라는 게 또 이제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서쪽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그 문명의 특징이네요. 네. 자, 그런 뭐 하여튼 아드왕의 전설이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매력을 주는 이유도 네. 그런 이제 인간이 실제하든 실제하지 않든 뭔가 동경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인간이 이제 힘이 긍정이 되는 것.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아틀란티스 대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아틀란티스. 전설의 대륙 아틀란티스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 곳에 내가 있을까? 보아죠. 보아죠 아틀란티스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아틀란티스가 본래 나온 건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플라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헤라클레스 바위 저쪽 대서양에 과거에 큰 대륙이 있었다. 그 헤라클레스 바위 지브롤터예요. 네. 그거거든요. 스페인의 최서남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도 영국의 소유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지브롤터. 지브롤터는 네, 아직 영국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 이제 대서양에 과거에 큰 대륙이 있었는데 약 9,000년 전에 그 대륙에서 문명이 아주 번영해가지고 그 군대가 북아프리카, 유럽 대부분을 정복했다 이거죠. 그리고 아틀란티스는 공학과 건축에서 아주 위대한 업적을 성취했다. 그래서 포세이돈의 신전을 중심으로 도시가 건축돼 있었는데 지진과 홍수로 그 도시는 하루 만에 멸망했다. 이게 이제 플라톤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뭔가 지금 우리가 이 문명이라는 걸 갖고 있지만 우리보다 뭔가 그 옛날에 네. 뭔가 멋진 게 있었어. 라고 해야지 인간은 더 열심히. 고대에 뭔가 있다고 해야지 사람들은 더 잘할 수 있는 뭔가 생기잖아요. 고대에도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가 못하겠냐. 그 중국의 공자도 항상 주장한 게 옛날에 요순 임금이 다스리던 정말 그 좋은 요순 시대가 있었어. 대동의 시대가 있었어. 근데 지금 우리는 춘추 전국 시대가 되어가지고 야만의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는 반드시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항상 그렇게 이렇게 동생을 막론하고 옛날에 뭔가 좋았다. 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설령 없었더라도 발명을 해야 되는 거죠. 없더라도 발명을 해. 지금 혹은 앞을 위한 과거를 만들어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과거를 만드는 거죠. 네.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진짜. 예. 뭐 옛날에 그럼 뭐 대단했던 이런 얘기를 듣고 나면 막 이렇게 뭔가를 더 할 사람들의 어떤 의지 같은 게 막 생기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 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 미국의 정보 쪽에서 가장 독일에 유출되면 안 되는 정보가 지금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다. 이 정보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보가 가는 순간 독일은 이미 1941년인가 이전에 포기를 했잖아요. 더 이상 원자폭탄 지금 수준으로 못 만든다. 근데 미국에서 지금 만들고 있다더라 하면 독일 과학자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쟤들도 하는데 우리가 못해.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누군가 한 다음에 반드시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드왕의 전설하고 비슷한 거죠. 뭔가를 만들어내면 인간은 더 뭔가에 대한 걸 만들어내고 누군가가 예전에 했다고 하면 반드시 그걸 나도 성취할 수 있다고 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아틀란티스에 관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문명이 실제했다 여러 가지 이게 그 관심이 많습니다만 여러 가설이 있는데 네.
그 크레타 섬 그때 갔다 오셨다고 했습니다. 크레타주에 다녀왔죠. 그 위에 있는 섬 있잖아. 아주 유명한 파란색과 흰색의 아주 그 산토리니? 어. 네. 바로 산토리니가 네. 네. 실제로는 바로 아틀란티스 아닌가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산토리니가? 가설이. 그 책에는 그렇게 나오는 네네. 거예요? 아니, 왜? 기원전 1500년경에 네. 산토리니 섬이 화산 폭발하고 해일로 하루아침에 괴멸돼 버렸거든요. 지금부터 이제 한 3,500년 전쯤에 그때 이제 거의 그 주민들이 다 전멸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아틀란티스를 이제 설명하면서 숫자를 막 예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숫자가 이제 다 해오다 보면 9,000년 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가 10으로 나눠 보잖아요. 그럼 그게 산토리니 섬하고 그 섬의 실제한 도시의 숫자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억지 맞출 수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은 산토리니에 뭐 산토리니에도 옛날 고대 그리스에 다 뭐 도시들이 좀 있었을 테니까 뭐 나름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네. 그걸 좀 부풀려서 이제 없어진 것도 이제 팩트고 근데 이제 그 없어졌던 거를 좀 부풀려 갖고 마치 이상적인 도시 대륙 같은 게 있었던 걸로 상정을 해놓고 크기나 뭐 발전 정도 같은 것들을 그래놓고 이제 옛날에 이 대단한 게 있었다라고 약간 좀 지금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그거보다는 플라톤은 뭐 실제로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우리가 확인하기는 힘듭니다만 네. 후세 이제 사람들이 산토리니에 여러 가지 폭발이 있었고 그때 화산과 해일이 밀려오면서 화산 폭발과 해일이 밀려오면서 다 사라졌으니까 그 얘기 요것을 모델 된거 아닐까? 살들이 좀 붙어가지고 이제 결국 이렇게 플라톤에 온 거 아닐까? 요설이 하나 있고 근데 또 이제 1960년대 찰스 하프고시라는 사람이 중세 이제 항해 지도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전 세계 지도를 모아 보니까 그 지도들에 뭔가 옛날 지도인데 1137년에 만들고 이런 지도에도 그 대륙 같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틀란티스 대륙 같은 섬들이 그려진 흔적들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지도에 좀 나타난다는 거죠. 그건 좀 잘못 그린 거겠지. 뭐 그럴 수도 있죠. 1100 몇 년도에 그랬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남아메리카의 마야족 있잖아요. 우리 마야 문명이 네. 유명했습니다만 그 마야 문명 같은 경우는 뮤 대륙의 설화가 있잖아요. 태평양에 네. 뮤 대륙이 있을 때 깔아앉았다. 이런 것도 이제 좀 그때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뮤 대륙에 관련된 거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그걸 주장한 사람의 대부분 증거가 날조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조를 하고 이런 것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이제 뭐 볼 수는 없었는데 재미있는 게 1968년에 다시 아틀란티스 대륙설이 대서양에서 다시 또 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왜냐하니까 지금 비미니 연안 그러니까 이 비미니가 뭐냐면 플로리다에서 오른쪽 동쪽이고 바하마 섬 바하마 제도의 서쪽인데 네. 예. 그쪽에서 여객기 조종사들이 이 바다에서 수중 건축물로 보이는 이제 것들을 사진 촬영했는데 성공했단 말이죠. 그 바다에서 그래서 수중 탐사를 해보니까 해저에서 고대 도로의 흔적이 나온다 이거죠. 도로도 나오고 성벽도 나오고 피라미드도 나오고 그리고 일종의 돌 같은 거 있죠. 크게 세워놓은 돌을 줄지은 이런 돌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도 나오는데 목격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확증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확정된 건 없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연적인 지형 아니냐. 우리가 해저 지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슬쩍 내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우리가 보자 보면 예전에 화성에도 인간의 얼굴을 한 뭐가 있다 해야듯이 이게 자연 아니냐. 뭐 지금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논쟁만 이제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도 지금 명확한 건 없어요. 논쟁만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근데 어떻든 플라톤의 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아예 뭐 터무니없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대 어떤 큰 뭔가 사건이 있었고 그 흔적들이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여기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구글 어스 뭐 이런 걸로 보면 해저 지형도 거의 뭐 이제 나오니까 해저 지형도 나와요? 나와요. 오. 어지간한 데 나오니까 와. 뭐 해저에 어디 뭐 사라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더군다나 이제 만약에 지진 등의 뭐 영향으로 조금 가라앉았다고 하면 아마 그렇게 깊은 바다까지 가긴 힘들 거거든요. 지상에서 내려가 봤자. 그럼 뭐 한 1-200m 안쪽이라고 한다면 이미 다 나왔을 건데 그게 만약에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아마 바다 쪽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산토리니 섬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니면 또 예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우루 뭐 이런데 오히려 또 그런 데가 이제 그럼 만약에 그 몇천 년의 시간 동안 바다 지형 뭐 100m로 가라앉았다 해도 막
뭐 산호 생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덮일 그런 가능성은 없대요? 덮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렇잖아요. 산호가 생기려면 그거는 열대의 바다. 아, 그러니까 좀 안 이제 되는군요. 일정한 조건이 돼야 되니까 수온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뭐 먼지라든지 뭐 화산재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많이 쌓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나올 것이다. 그 정도의 뭐 대륙이다 혹은 뭐 꽤 큰 규모의 섬이었고 뭐 아주 발달한 무슨 이런 정도라면 아마 나왔을 것이다. 아쉽네요. 자, 결국 이제 뭐 영국 이야기니까 이 영국 작가의 글이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또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스톤헨지잖아요. 네, 스톤헨지. 스톤헨지. 네. 네, 스톤헨지. 신기하잖아요, 그죠? 네. 아주 오래 전에 고대인들이 과연 왜 세웠을까? 몇 년도쯤이라고 추정되나 이게 한 만 년쯤 되나? 그렇게까지는 안 그렇게는 돼요. 안 돼요? 그거. 예. 그렇게는 아니고. 우리 고인돌도 있는데 뭐. 고인돌.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이제 신석기 시대니까 예. 신석기 시대가 보통 한 10,00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보죠. 그러니까 그때 유적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고인돌은 진짜 무덤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렇게 스톤헨지 같은 경우는 선돌이라고 하거든요. 네, 선돌. 서 있다 이거죠. 네. 말 그대로 필라죠, 필라. 이렇게 음. 기둥처럼 서 있다 이렇게 네. 선돌이라고 부르는데 이 선돌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뭘까요, 이거죠? 왜 이렇게 그 석을 올렸고 또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늘어서 있거든요. 이렇게 둥근 모양. 네.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분석해 보니까 예, 태양과 달의 운동을 예측하기 위한 상징이 아닐까. 일종의 천문대 아닐까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태양과 달의 운동을 예측하기 위해서 천문 관측을 위한 목적으로 한 것 아닐까. 좀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그 보스턴 대학의 교수가 스톤헨지에 대해서 자료를 입력해 보니까 스톤헨지가 태양과 달의 우리가 시간 단위 달력하고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직립 거석이 이제 둥근 모양을 이루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대부분이 19개의 거석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보통 보니까 일식이나 월식이 19년마다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상징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또 뭐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이거는 전문학적인 걸 잘 몰라서 그런데 네. 읽어만 드리면 가장 정확하게 이제 우리 시간 단위 달력을 이제 뭔가 셈을 하려면 한 56년 정도 이 정도를 셈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한 56개가 제작을 해야 되는데 재밌는 게 이 스톤헨지의 바깥쪽 고랑에 여기 있고 고랑이 있을 거죠. 그 고랑에 56개의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56개의 구멍이. 구멍.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되게 비슷하지 않냐. 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예전에는 그게 인정을 못 받았는데 요즘은 이런 어떤 천문 관측을 위한 하나의 어떤 도구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인정을 받고 있고 그렇다면 왜 단독으로 이렇게 직립해 있냐 이거죠. 단독으로 직립? 그러니까 이런 거석이 많잖아요. 이렇게 뚝 하나 올라 있는 게 많잖아요. 네. 이집트 같은 데 보면 오벨리스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뭔가 하나 툭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흉내내 갖고 미국의 워싱턴 같은 경우도 그런 이런 네네네. 이런 탑들 오벨리스크 탑 같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이런 형태를 세웠을까? 이제 이런 이제 선돌 형태를 세웠을까? 요거를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력이 작용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봐요. 자기?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세워져 있는 자리가 네. 지구 자기력이 가장 좀 많이 작용하는 어떤 공간이 아닐까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닐까라는 걸로 보니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아니네요. 그렇죠. 아니야. 아니야. 이분이 지금 과학 자기 좀 뭐 한다고 과학적으로 아주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데 뭘 확신해서 아니야라고 하시는 아니 거예요? 자기장이야. 네. 지구 뭐 남북극을 큰 이제 이렇게, 자석처럼 이렇게 네.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뭐 어느 땅이라고 뭐 세거나 약하거나 할 이유가 없지. 왜냐면 자기장이 생기는 것 자체가 이제 지구 전체에 멘틀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내핵 외핵이 같이 네네. 돌면서. 근데 이제 그 땅에서 이렇게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뭐지? 엘로드. 네, 엘로드 해가지고 네. 가장 강한 데다가 이렇게 세웠을 수도 있잖아요. 이 상시에. 그러면서 그렇죠. 자기 땅에서는 가장 자기장이 그러니까 지작이라는 게 주기적으로나 불규칙적으로 좀 변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변하거든요. 한 번씩 이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네네네. 변하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르죠. 지금은 아닐 수 있는데 네. 그 시절에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저는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이런 생각은 해봐요. 내가 과학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고 하늘에 막 비가 내리던지 천둥이 치던지 번개가 막 할 때 얼마나 신의 계시 같고 무섭지. 신이 얘기하는 네, 것 같겠어요. 근데 내가 신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내가 혼자 빠졌어. 근데 SOS를 해. 그걸 돌로 이렇게 크게 SOS 하는 것처럼 돌로 무너지지 않는 돌로 신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엄청 크게
크게 하늘에다 글씨를 쓰는 것처럼 만든 거 아닐까? 그 지금 말씀 일리가 있어요. 그 지금 스톤헨지를 그렇게도 봐요. 네. 여기에 대피소라고 봐요. 아, 신과 대화하기도 하는. 네, 신과 대화하기. 그거는 경제의 신과 함께하면 어때요? 3프로 TV. 아니 근데 진짜 여기 대피소 같이 번개치고 지금 그 막 불안할 때 여기로 이제 대피했다는 그 설도 있어요. 대피소 역할을 했다는 설도 있어요. 신이 지켜준다 이런 설도 있고 지금 말씀대로 근데 네. 비슷한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이라는 게 네. 치유, 힐링, 우리 치료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아. 비교된대요. 치유? 있지. 돌은 돌. 자체가 네. 왜 저 돌 마사지도 하잖아요. 네. 스톤 마사지 이렇게 그렇죠. 발 따뜻하게 해갖고 문질러 주면 좋다 네네. 그거. 안 되겠다. 오늘 안 되겠다. 근데 실제로 그 아메리카 인디언 같은 경우도 네. 환자를 치료한 돌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돌로 이제 문지르기도 하고 그 우리가 일종의 그 우리 돌 하루방 같은 경우도 그 돌을 문질러 가지고 그 돌가루를 먹기도 하고 그렇죠. 돌에 만지면 뭔가 힘을 얻는다 생각하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은 가장 변하지 않는 걸 돌로 생각했을 것 같아. 가장 안 변하는 거 내 주위에서. 뭐 그렇죠. 그때는 새 금속이 네. 얻기가 이제 신석기 때 그때 그렇죠. 그 다음에 청동기 그러네. 오니까. 네. 돌이 제일 단단하고. 네, 다 네. 제일 단단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아닐까 좀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무덤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네. 이 재미있는 게 요 스톤헨지 이쪽 옆에 그 실베리 힐이라는 게 있어요. 실베리 힐? 네. 언덕을 인공적으로 만든 거예요. 언덕을. 근데 그 언덕이 높이가 40m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700여 명이 10년간 일해야지 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걸 만들었단 말이죠. 이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부터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부터 거의 5,000년 전에 이걸 만들었단 말이죠. 네. 말씀드린 실베리 힐도 그렇고 이거 스톤헨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제 설은 내놓는데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실베리 힐에서 이거를 이 언덕이 보면 있잖아요. 저도 한번 보긴 봤는데 정확히 그건지 모르겠는데 웅크린 자세로 출산을 하고 있는 여자 모습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언덕이. 네, 언덕이. 웅크린 자세로 출산하는 여자 모습 비슷하고 이제 수학의 계절 가을이 돼갖고 보름달이 뜨지 않습니까? 그 달이 이제 그 도랑을 비출 때 그 모습이 마치 여자의 이제 다리 사이에서 나오는 아기 같은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 실베리 힐의 모습 때문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고대 종교 어떤 풍요 신앙들을 하고 다 이게 관련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달력이 중요하고 시간을 알아야지 우리가 경사든 뭐든 이것도 필요하고 그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늘을 본다. 하늘이라는 게 결국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사회를 살아가는 근본 상징이 되기 때문에 이 하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뭔가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뭔가 지금 말씀대로 하늘에 대한 관계를 있는 형식으로 상징을 만든 거 아닐까. 요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늘을 네. 봐야 또 별을 따니까. 네. 농사라는 게 뭐 하늘이 절대적으로 옛날엔 중요했죠. 그렇죠. 심지어 커피 농사도 아마 하늘이 어떻게 비를 내리느냐, 네. 태양을 어떻게 비추냐에 따라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제일 재배하기 좋은 곳들이 예를 들면 뭐 에티오피아라든지 케냐, 혹은 브라질, 뭐 이런 뭐 페루 뭐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많이 재배들이 좀 되고 있잖아요. 네. 그 전 세계에서 나는 커피들 마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1kg 커피 마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커피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1kg 커피에서 여러분이 드시기 편하게 다 마련해드리고 있고요. 1kg 커피는 저희 일당백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당백 팬분들이라면 이제는 여러분도 의리가 있다면 맞아. 다른 커피 마시면 배신이요. 여러분도 조금 생각을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kg 커피입니다. 네, 많이들 주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톤헨지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하늘과의 어떤 뭐 교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늘에 기원하는 이런 의미로 했을 것이다. 네, 네. 뭐 그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네, 네. 그런 목적으로 했을 수는 있겠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자기력하고 지자기하고 관련되는 게 이제 레이 라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레이 라인? 레이 라인. 레이라는 말은 이제 초지, 풀이 나는 땅 네. 이런 뜻도 되고 아주 옛날 선사시대 혹은 고대 어떤 길을 따라가지고 어떤 선이 흐른다고 믿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레이 라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쭉 어떤 이 길을 따라가면 그런 선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짐승들이 이게 다니는 것도 일정한 길이 만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짐승들이 과연 그냥 막 그냥
그렇게 다닐까 이거죠. 네. 반드시 뭔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자기를 따라가지고 그것이 가장 이제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지자기를 따라서 그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길이 된다는 거죠. 심성대 이동로가 되듯이. 인간도 그 예전에는 지자기의 힘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가장 반응하는 쪽을 따라가지고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길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냐면 한 이제 맥주 제조업자가 말을 타고 이제 영국의 마을을 여행할 때,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들이 아주 작고 농로 이런 것들이 아주 재밌는 모양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연하게 이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길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니까 그 길들이 대부분 옛날의 교회나 옛날의 무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똑바로 서 있는 선돌 이런 좀 성스러운 장소로 계속 길들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다 보니까 거기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켈트족이 애초에 이 영국 브리튼 섬의 주인일 때 그때 이제 하나의 어떤 도로망을 갖고 있었고 그 도로망이 바로 이런 식의 그 일종의 레이라인이라 해가지고 뭔가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는 이거에 따라서 이거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건 세계 불가사의에서 좀 빼야 되지 않을까요? 네. 왜요? 왜요? 아니 이거 왜 빼? 이거는 약간 좀 설득력이 없는데 앞에 것까지는 제가 다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와 신기하다 했는데 이거는 약간 근데 이걸 그렇게 해보니까 조사를 해봤으니까 대부분의 레이라인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 이쪽 라인 쪽에 보니까 수맥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맥이. 수맥. 그러니까 그 다우징 로드라고 하는 거죠. 그 아까 말한 수맥 그 막대기 있잖아요. 그걸로 해보니까 이 수맥 말고도 다른 힘에 반응한다 이거죠.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모종의 자기력 같이 이런 것들이 느껴진다 이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 스톤헨지 같은 이런 데서는 그 자기력들이 소용돌이랄까 나선형을 이루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가지더라. 그리고 이게 보통 동물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 영역권에서 돌아다니다가 자기 둥지나 보금자리 돌아갈 때 이용하는 길들이 이런 레이라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순수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력의 성질을 가진다 이렇게 보고 이거와 비슷한 게 우리나라 중국이나 다 있죠. 우리 말하는 풍수지리. 풍수지리. 이거하고 비슷한 요거 느낌. 풍수지리. 네.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 레이라인에 해당되는 게 결국 이제 풍수지리 사상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이것 자체가 하나의 고도로 어떤 지구 자기와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이제 다 만들어진 거 아닐까. 이제 그래서 고대 문명이나 이 지식 체계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름 그래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이렇게 접하면서 현대의 어떤 과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체계하고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네. 나름의 어떤 그런 체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진화의 관념들 이런 것들이 천천히 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직접적으로 이제 힘이 부딪히는 것들에서 우리 체험들이 우리가 좀 멀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풍수지리 하면은 또 그럴 만하다. 풍수지리는 신기하잖아요. 정말 풍수지리가? 땅의 힘. 그런 거는 좀 관심 좀 가냐? 아니 그런 것도 관심이 있어? 아니, 관심 있는데 아니 예를 들어서 풍수지리 좀 궁금하지 않아요? 풍수지리요? 네. 뭐 어떻게? 아니 제가 아는 친구는 정말 이사 한 번 잘못 갔다가 뭐 엄청 몸이 안 좋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갔는데? 아파트 아니에요? 빌라. 그냥 뭐 좀 약간 자기가 느끼기에는 정말 풍수지리적으로 안 좋은 데를 자기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빌라 사는 사람들은 다 안 좋아? 모르겠어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그 친구가 이사해가지고 나왔는데 몸이 다시 괜찮아? 건강해졌다 뭐 이런 아이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도 빌라인데 이 빌라는 정말 이게 뭔가 대통하는 있잖아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는 이제 지인인데 고시공부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몇 년을 해도.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갔는데 네. 바로 이제 고시가 되었고 네. 그리고 자기들이 계속 있고 싶은데 결국 고시가 됐으니까 또 이제 집주인이 나가라 이제 됐으니까 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집이 완전 사업이 망해가지고 다시 들어왔는데 바로 얼마 안 돼가지고 또 갑자기 한 달에 막 몇 천만씩 버는 또 막 대박을 터뜨리고 그런 데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지 진짜 그런 뭐 이게 뭐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집주인 왜 거기 안 살아? 집주인은 주로 누구에게 세를 주냐면 자기 친척한테만 주는 거예요. 아 진짜요? 집주인은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자기 친척의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이제 망한 사람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더 벌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들어간 사람들이 나가서 더 잘해주거든요. 진짜 불가사의죠. 그 정도로 사람이 착하다? 다른 사람 잘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가면 거기 대박 났는데
다른 내가 사람들이 안 살고. 대박 나라고 내가 거기 양보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내가 행복하니까 아니 그 집터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 빌라를 소유한 그 빌라주는 그 건물을 절대로 리모델링을 안 하겠죠.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살면 불편해. 물도 뭐 난방도.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데 살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 잘 아니지. 되고.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막 고시공부가 한 10년 했는데 안 됐어. 근데 그거야말로 진짜 그 사람이 이제 터질 때가 된 거죠. 왜냐면 사업도 어느 날 될 때가 있잖아요. 갑자기 뛰어오를 네. 때가. 근데 네. 그게 그냥 그 해 운이 좋아서라고 이제 그냥 여러 복잡한 것들 다 생각 못 하니까 그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한 9년 동안 쌓였던 수많은 노하우나 뭐 여러 가지 또 여기에서 받을 돈들이 마침 또 그때 겹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일일이 우리가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야 요때 내가 진짜 운이 대운이 튀었다 뭐 이렇게 이제 그냥 가는 걸 수 있잖아요. 뭐 그럴 수 뭐 있죠. 그럴 수 네, 그것이 한 번 됐고 그 다음에 또 우연찮게 그런 게 한 번 더 됐어. 그럼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이걸 그냥 필연이다, 혹은 이건 운명이다, 네. 이건 무조건 되는 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아니 그게 그 사람이 말하는 동시성의 원리죠. 뭐냐면 네. 네. 우리가 항상 우리 인과를 따지잖아요. 원인과 결과를 해야지 그게 과학적 사고방식이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당연히 그렇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이거를 해야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지금 말씀대로 근데 여기에 들어가서 누가 잘 되더라. 또 뒤에 사람도 잘 되더라. 그 두 번 세 번만 돼버리면 사람들은 여기에 뭔가 마치 그런 힘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동시성, 그러니까 뚜렷하게 원인과 결과를 찾을 수는 없지만 아니 이것이 가면 이것에 접한 사람들은 무조건 동시적으로 공감을 해가지고 뭔가 힘을 얻는다. 이런 식의 그것도 뭐 세상을 살아가는 관계의 원리로서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인간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과거 이야기했습니다만 믿으면 그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행동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맞아. 자기 의식이든 무의식은 다 동원한단 말이죠.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는 무의식의 힘이랄까 운의 힘이 생각보다 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세뇌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세뇌의 힘 같은 거 무시무시하잖아요, 진짜.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느냐 이런 것도 지금 말씀드렸던 할 수도 있죠. 네네. 네. 근데 가끔 저는 그래서 네.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 보면서 어떨 땐 사람들의 그 믿음을 막 깰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어디 저 무슨 석산 같은 데서 부처님이 눈물을 막 흘려. 아니 땀이 막 솟아. 네네. 근데 그게 결국은 돌 온도가 네. 차가우면 주변보다 차가우면 그 주변에 있는 수분들이 수증기가 결로 현상을 일으키는 네,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막 눈물 흘리고 땀 이걸 보면서 막 이런 거를 깨는 게 과연 좋은 일인가? 저 그런 것도 봤어요.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물이 막 흘러. 근데 여기에 몸을 뉘면 막 온몸이 쩌릿쩌릿한 게 몸이 막 낫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지선 씨, 나도 그거 봤어. 너무 재밌더라. 보셨어요? 못 사람들이 봤어요. 막 그래서 이제 한 번 하고 나 개운하다는 거야. 깨우네요, 몸이 막. 네, 뭐 아프던 무릎도 다 뭐 음. 류마티스 이거 다 치료되는 것 같고 와, 그게 신기하다. 그래서 이거 정말 전기가 흐르는 거 아닐까? 이 물이 정말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게 아닐까? 하고 제작진이 파죠. 그랬더니 진짜 전기가 흘러. 진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야? 알고 보니까 그 농사용 정선 하나가 이렇게 피복이 꺾여져 갖고 거기 누전된 거예요. 누전된 거. 찌릿찌릿한 거네요, 계속. 진짜 찌릿찌릿한 거지. 네. 예. 과학이 발전할수록 세계의 불가사의를 하나씩 파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거야. 이랬을 때는 실망할 수도 있지. 정말 뭔가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으면 했는데. 근데 저는 이런 불가사의가 아예 안 밝혀지는 게 저는 좋아요. 난 외계인이 있다고 믿고 싶고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있다고 믿으면 뭔가 좀 더 세상이 좀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 세계를 완벽하게 알기는 힘들잖아요. 불가능하고. 근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에 안주해버리면 사람은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리고 그 결국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지금 있는 자기 자신을 초월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미지의 세계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 사람의 어떤 지적인 뭐라고 할까? 지적인 생명력이라고 해야 될까? 지적인 활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엄청나게 자극되고 네네. 활성화되거든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생각하면
다 하니까 뭐 할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 전지전능한데. 근데 내가 모르는 뭔가 있다.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이거 전문가고 다 한다지만 아니야. 내가 아는 건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고 나는 진짜 이 크다란 어떤 바닷가에서 조약돌 뉴턴 말대로 요거밖에 몰라. 라고 생각할 때 내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게 그렇죠. 지적인 어떤 욕구들이 계속해서 샘솟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네. 그런 면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여기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모르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동경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있어야지 인간이 인간다움을 진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하여튼 제가 지금 저조차도 좀 이건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네, 얘기해 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고기가 맛있을 수 있어? 소선당 한우는? 이게 정말 불가사의다. 와, 나 이거 못 풀겠더라. 뭘 넣은 거지? 소를 뭘 먹이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소를 맨날 오마카세를 먹인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사장님이 맛있어져라 오이 식구나래 오이 식구나래 한 거다 이것은. 네네. 가능하네요. 그거는. 네, 그래서 풀렸죠? 소선당 한우, 투뿔 한우를 한번 합리적 가격으로 연말에 또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드셔보지 않고는 맛이 어떨까 상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맛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소선당 한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소선당 검색하시면 바로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불가사의 세계의 불가사의죠. 네, 이 책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있으면서 오늘은 좀 가볍게 네. 어떤 불가사의들이 또 있고 이건 또 어떤 원인과 결과로 된 일일까 등등 그냥 저희 생각 자유롭게 좀 말씀드리고 네. 있는데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 불가사의들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네. 저희 해결팀이 한번 가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세상에 이런 일이 팀 네. 저희도 있거든요. 네, 한번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세계의 불가사의가 불가사의가 더 있죠? 네, 사실은 이제 일부는 오히려 이제 고대 이야기니까 영국 네. 이야기 중심으로 해서 조금 아무래도 그렇고 2부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컬트, 기적 뭐 이런 것들, 그거 재밌겠다. 징크스 뭐 이런 거 있죠. 제임스 딘의 사고가 난 포르쉐는 끊임없는 뭔가를 사건을 불러왔는가 이거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오, 좋아요. 그럼 그거 한번 2부에서 가볼까요? 네, 좋아요. 자, 그럼 저희는 2부 세계의 불가사의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